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이후 대학 입시 대비 전략 1부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 내용은 이미 1부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수시 모집 최종 지원 전략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수시 6회 지원 회수 최종 점검, 그리고 그 전년도 대학별 수시 입시 결과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단계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중에서 지금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수시 모집을 교과 진행이나 종합 진행이나 논술 진행의 경우 어디에 낼 것인가, 또 어느 대학까지 낼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먼저 분석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느냐, 정시 모집을 통해서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느냐를 대략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전형 요소별로, 이게 학생부 교과 성적, 그리고 비교과를 포함한 그 학생부 전체 성적, 그리고 논술고사, 이런 수시 모집에 활용되는 전형 요소별 경쟁력을 따져본 다음에 그 내가 어느 쪽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대학별로 전형 유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대학별 고사로서 논술고사나 면접고사가 있는데 이 논술이나 면접이 있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요, 지난 3월, 4월, 7월 교육청에서 시행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있고, 지난 6월 모평에 의해서 오늘 시행되는 9월 모평, 물론 이 9월 모평은 채점 결과는 아직까지 더 있어야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9월 13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 9월 모평의 원점수 기준 채점 결과를, 가채점 결과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본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 모집을 내가 간다고 했을 때 어느 대학까지 내가 갈 수 있느냐, 이것은 물론 예상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실제 수능 성적으로 정시 모집을 가는 건데, 지금 5번 본, 현재까지 본 모의고사 성적으로 대략 정시 모집을 갔을 때 나는 어느 대학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 이것을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이 6개, 6회 지원 대학 수준을 어느 대학에서 어느 대학까지 내가 내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으로 먼저 지원 대학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성적과 대학별 고사 준비 정도, 이거는 특히 논술고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별 강점을 활용해서 지원 대학을 결정을 하고, 자, 6개 수시 지원 대학을 지원 횟수가 6장인데 이 6장의 카드를 어느 정도까지 낼 것인가 할 때 보통 우리가 소신 지원도 하고 적정 지원도 하고 안정 지원을 하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의 처한 사정에 따라서 나는 수시 모집 원서를 내는데 6번 다 소신 지원하겠다, 이런 학생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나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 따졌을 때 정시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을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시 모집은 6장 카드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안정적으로 원서를 써야 되겠다, 혹은 나는 6장 전체를 무조건 안정적으로 쓰겠다, 이런 학생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자 아마 학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6장 카드 안배를 잘 하면 되겠고요. 이때 대학별 고사로서 면접이나 논술고사가 있는데 이 날짜 그리고 고사 시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수시 6회 지원 대학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별 수시 입시 결과 자료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입시 결과 자료가 대입점고 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입시 결과입니다. 어디가 자료는 금년에는 지난해 입시 결과가 공개가 지난 6월 초에 됐는데요. 재작년부터 3년 동안 어디가 자료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 원서 낼 때 어디가 자료는 모든 학생들이 아마 다 봐야 될 자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디가 자료는 모든 대학의 기준이 똑같습니다. 최종 등록자 기준입니다. 일부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전체 총 합격자 기준으로 공개한 대학도 있는데, 어디가 자료는 최종 등록자 기준 학생부 교과 한산 등급을 공개를 했는데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70% 커트라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50%와 70% 커트라인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디가에 공개된 70% 커트라인이 직접 원서 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어디가에 공개된 50%와 70% 커트라인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대학의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전년도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그 입시 결과 자료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대학별로 아주 다양하게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합격자 평균을 공개한 대학도 있고 일부 대학은 커트라인을 아예 공개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자료를 참고를 하되 내가 원서 내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시 결과 자료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그 4년제 대학 중에서 그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몇몇 대학만 어디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가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별 진행 평가 기준과 그 결과 공개 안내 자료가 있고,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자료를 글자가 작아서 아마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요.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행 자료를 이렇게 50% 커트라인, 70% 커트라인을 경영학과 모집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쟁률이 있고, 충원 인원까지 같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합격자 성적을 한번 방금 화면에서 본 걸 제가 경영대학만 가져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전형 학업우수행인데요. 자, 지난해에 84명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16.14대 1이고 충원 인원이 1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원 인원은 예비번호 1번부터 100번까지 중에서 100번까지가 추가로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원율이 10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교과 성적 한산 등급이 50% 커트라인이 2.32 등급이고 70% 커트라인이 2.63 등급.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어디가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난해 고대 경영대학의 일반전형 학업우수행의 수시모집 합격자 성적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요. 50% 커트라인이 2.32 등급이라 그랬는데 이 50% 커트라인이라는 게 최종 등록자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고대 84명을 뽑았는데 최초 합격자들은 다른 대학으로 다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100명이 더 붙은 건데 최종 등록자가 84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물론 이제 최종 등록자가 84명을 뽑는데 84명일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4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 커트라인이 2.32라는 것은 84명 중에서 42등 한 학생의 성적이 말하자면은 교과 등급이 한산 등급이 2.32 등급이라는 뜻이고 70% 커트라인이 2.63 등급인데 이것은 최종 등록자를 84명으로 가정을 했을 때 59등 한 학생의 성적이 2.63 등급이니까 결국은 최종 등록자가 84명이라고 했을 때 84등까지 합격을 한 셈이니까 이 70% 커트라인 밑에도 상당히 많은 학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대학의 모집 단위에 따라서 10명 정도 뽑게 되면은 50% 커트라인은 5등이고 70% 커트라인은 7등이고 커트라인은 그러니까 마지막 커트라인은 10등이니까 요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70% 커트라인과 실제 커트라인은 말하자면은 마지막에 합격한 학생의 차이는 모집 규모가 적으면 차이는 안 크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고려대 경영대학의 경우에는 모집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가 59등 합격했으면 내 밑에도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요, 최초 합격자가 84명이고 충원 합격자가 100명이었는데
고대 경영대학의 경쟁률이 16.14대 1인데 전체 지원자가 1,356명입니다. 근데 이게 학업우수행위,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1단계 서류 평가를 해서 6배수를 뽑는데 그러니까 84명을 모집 정원의 6배수는 50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04명을 뽑았는지 이것보다 조금 더 뽑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커트라인에서 동점자가 생기면은 동점자까지 같이 합격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으로 1단계 6배수 뽑았다고 봤을 때 84명의 6배수는 50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대학에서 공개한 자료 중에서 1단계 통과자 중에서 면접에 참가한 학생이 68.1%라고 그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8.1%가 그럼 과연 몇 명이냐 했을 때 1단계 통과자가 504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34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추정치입니다. 이것보다 약간은 많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럼 수능 최저 충족자는 면접 참가자 중에서 54.6%가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역시 추정을 해보면은 187명이 수능 그 최저 충족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의 경영대학의 최초 합격자가 84명이고 추가 합격 충원 인원이 100명이니까 결국은 고려대학 쪽 합격한 학생이 184명인데 1단계 지원을 해서 1단계 6배수 안에 들고 면접에 참가하고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이 187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경쟁률은 거의 1대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물론 이제 1단계 6배수 인원은 추정한 인원이지만은 이거보다 조금 많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니 아마 틀림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 많다는 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될 수가 없고 동점자가 1단계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실제로 고려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질 경쟁률을 추정을 해보면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 앞서 일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대학 쪽 학업우수행의 실질 경쟁률이 1.98대 1이었습니다. 자, 수시 합격자들의 교과 등급을 보면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위주 선발이기 때문에 교과 등급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과 성적도 보지만은 비교과 자료도 같이 보게 되고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면접까지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 등급이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교과 성적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논술고사 전형은 글자 그대로 논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입니다. 그 논술고사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등급은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별 입시 결과를 어디가에 있는 자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를 잘 공개하지 않는 대학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화여대입니다. 자,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그 모집 인원이 있고 경쟁률이 있고 충원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 기준 학생부 교과 성적 한산 등급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 커트라인도 있고 70% 커트라인도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연계 모집단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역시 똑같이 모집 인원이 있고 경쟁률이 있고 충원 인원이 있고 최종 등록자 기준 학생부 교과 성적 한산 등급인데 50% 커트라인과 70% 커트라인이 조금 전에 본 고교 추천 전형보다는 높다는 것은 한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당락을 좌우했고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도 보지만은 다른 전형 요소, 비교과 자료나 또 면접을 보는 대학이 많이 있을 경우 결국은 교과 성적 비중은 낮아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자, 역시 자연계 모집 단위 낮고 의예과의 경우에는 50% 커트라인이 1.2고 70% 커트라인이 1.3인데 이것은 역시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의 의예과에 합격한 13명의 성적이 그 비교과 자료도 우수했지만은 교과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 많이 합격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도 홈페이지에 잘 공개를 안 하는 대학인데요. 어디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연세대학의 추천형, 이건 교과전형입니다. 자, 인문계 모집 단위 역시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충원 인원이 있고 최종 등록자 교과 등급이 50% 컷과 70% 컷라인이 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연계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의 활동 우수행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역시 경쟁률과 충원인은 50% 컷과 70% 컷라인이 있는데 그래도 연세대학이 우수한 학생이 많이 가다 보니까 연세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활동 우수행은 그 교과 등급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그 말하자면은 삼성전자하고 맺은 계약학과입니다. 졸업한 다음에 대부분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인데 그 최종 교과 성적 한산 등급이 50% 컷라인 1.38 그리고 70% 컷라인 1.56이니까 여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화여대와 연세대학의 어디가에 공개된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모든 4년제 대학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조하셔야 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 홈페이지 입학이라는 항목에 공개된 입시 결과를 제가 몇 개 대학을 두루두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국대학 축전 캠퍼스 수시 입시 결과인데요.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DKU 인재 전형이 있고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DKU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논술 우수자 전형은 글자 그대로 논술고사 전형인데 그 교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교과 등급이 조금 높고 평균 등급입니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등급이 두드러질 정도로 낮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지역균형 전형하고 그 DKU 인재 전형의 교과 등급, 평균 등급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량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보다 조금 높지만은 많은 차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예컨대 수학교육학과는 지역균형 전형의 평균 등급이 2.31인데 그 다음에 DKU 인재 전형은 2.13이니까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교과 평균 등급이 그 지역균형 전형의 교과 평균 등급보다 더 높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천대학 수시 입시 결과인데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교과 전형입니다. 가천 바람개비가 종합 전형이고 그 논술은 그 작년부터 적성고사가 없어지면서 처음으로 그 약수랭 논술고사가 도입된 대학이 가천대학이고 뽑는 인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역시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이 조금 높고 그 논술 전형이 그보다 조금 더 높다는 거 앞서 본 당국대학 죽전 캠퍼스하고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건국대학의 KU 지역 균형 평균 등급인데요. 이거는 평균과 최저까지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는 거 한눈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자, 자기 추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등급과 역시 최저가 나와 있는데 최저가 상당히 낮다는 거. 일부 모집 단위는 전기전자공이 6.9등급입니다. 평균이 2.8인데 6.9등급이니까 그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앞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등급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야 되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기전자공학과 최저 6.9등급이 붙었는데 이 학생의 6.9등급이 붙었다는 뜻은 이 학생의 비교과 자료가 얼마나 좋았길래 붙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경희대학의 수시 입시 결과인데요. 고교 연계 전형이 있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는데 역시 앞서 본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연계보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좀 더 떨어지고 논술 전형은 그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 이것도 합격자 평균 등급입니다. 자, 중앙대학 입시 수시 입시 결과인데요.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 전형이고 다빈치행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이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논술 전형입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이 그 등급이 가장 높고 다빈치행과 탐구형 전형이 그보다 낮고
그리고 논술고사 진행이 가장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빈치행 진행하고 탐구행 진행은 둘 다 학생부 종합 진행이지만은 다빈치행 인재 진행이 탐구행 인재 진행보다 교과 등급이 조금 더 높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 수시 입시 결과인데요. 교과 진행입니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평균 등급 평균을 보고 있는데 평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모집 단위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높았는데 그 다음 해에는 좀 낮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어교육학과의 경우에는 작년에 평균 등급이 1.14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1.14가 평균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의 수시 입시 결과인데요. 상위 70% 교과 등급입니다. 총 합격자 기준입니다. 총 합격자라는 것은 최초 합격자가 있고 충원 합격자가 있는데 전체 합격자 기준으로 해서 70% 커트라인입니다. 학교 추천 진행이 교과 진행이고 학업부 수행이 학생부 종합 진행이고 계열 적합행은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진행입니다. 학교 추천 진행이 가장 높고 학업부 수행이 그 다음이고 계열 적합행이 학업부 수행보다는 같은 학생부 종합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낮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고려대학에서 공개된 고교 유형별 합격자 비율입니다. 자, 학교 추천 진행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91.6%가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진행 중에서 일반 진행의 학업 수행은 일반고가 62.5인데 자사고가 22.4, 외고 국제고 학생이 13.8%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진행 중에서 계열 적합행의 경우에는 인문계 자연계로 나누면은 인문계는 일반고가 15.2, 자사고가 14.3, 그리고 외고 국제고가 70.5% 합격을 했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일반고가 6.7, 자사고가 9.6, 외고 국제고는 0.6이고 과학고와 영재고가 무려 83.1%가 합격을 했으니까 결국 학교 추천 진행은 일반고 학생들이 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 학업 우수행은 일반고 학생이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절반을 조금 넘지만은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학생도 상당히 가는 진행이고, 계열 적합행의 인문계는 주로 외고 국제고 학생들, 그리고 자연계는 영재고나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가는 진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가에 공개된 자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고려대학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유형별 합격자 비율은 물론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 지원 횟수, 육회, 그리고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시 지원 대학 참고 자료입니다. 앞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하고 대학별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한 다음에 수시 지원 대학을 고를 때 제가 참고로 만들어 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 동국대학, 홍익대학, 숙명여대의 영어영문학과입니다. 대학에 따라서 예컨대 건국대학의 KU 지역균행진행은 교과진행입니다. KU 자기 추천진행은 학생부 종합진행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의 KU 논술 우수자 진행은 글자 그대로 논술 진행이고요. 나머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별로 그리고 진행 유형별로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모집 단위를 정해 가지고 올해 모집 인원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 그리고 여기 보는 입시 결과 70% 커트라인은 앞서 제가 보여드린 어디가에 공개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입시 결과 자료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 여부, 수능 최장력 기준 반영하는 여부,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예상 점수 몇 점이면 정시 모집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학별 고사 이것은 주로 이제 면접이나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의 면접이나 논술고사 날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쭉 따져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건국대학, 동국대학, 홍익대학, 숙명여대를 갈 수 있는 수준의 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할 때, 자, 내가 교과 진행을 간다 그러면은 건국대학 KU 지역균행, 그리고 동국대학의 학교장 추천 진행, 그리고 숙명여대의 지역균행 진행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별로 교과 진행을 선택할 수 있고, 논술 진행을 이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건국대학, 그리고 동국대학, 그리고 홍익대학도 논술 진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이렇게 논술 진행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자연계를 보면은
컴퓨터공이나 전자전기공, 컴퓨터과학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모집 인원, 경쟁률, 그 어디가 입시 결과 2년치, 수능 최저 적용 여부,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점수로 예상 점수, 그리고 대학별 고사 일자를 남겼을 때 교과 진행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논술고사 진행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 진행. 서울 소재 그 주요 대학의 연세대학, 고려대학, 서강대학, 성균관대학 이런 대학의 교과 진행입니다. 교과 진행인데 이 교과 진행의 모집 단위, 정치 외교학과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모집 인원, 전년도 경쟁률, 수능 최저 충족 여부, 그리고 어디가 입시 결과, 그리고 6월 모평 예상 점수, 그리고 면접 고사 날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10개 대학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느 대학까지 나가 수시를 내겠다. 6장 카드를 어디까지 쓰겠다.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연계 기계공학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수시 지원 대학인데요. 서강대학의 일반은 학종이고 논술 진행이 있고, 성대 계열 모집, 학과 모집, 논술 진행, 한양대 일반 학종이고 한양대 논술, 중앙대 다빈치행과 탐구행, 중앙대 논술, 이렇게 이제 몇 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 진행과 논술고사 진행을 역시 경쟁률과 수능 최저 충족 여부, 그리고 이제 어디가 입시 결과, 6월 모평 예상 점수, 대학별 고사 일자 날짜를 따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만들어 봤고요. 말하자면은 학생부 종합진행 중심 간다 그러면은 서강대학 일반 경영, 성대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의 계열 모집의 사회과학대학, 학과 모집의 경영학, 한양대 일반 경영학부, 중앙대 다빈치행이나 탐구행의 경영,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대학 수준까지 내겠다 하고 결정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 논술 진행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논술 진행만 골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대학의 자연계인데요. 전자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중심으로 했는데 역시 학생부 종합 진행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 논술고사 진행을 간다고 했을 때는 논술 진행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시모집 지원 대학 자료를 몇 개 대학을 예를 들어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울 소재 대학을 가든 지방대학을 가든 이런 식의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의대 논술 수시 지원 대학입니다. 제가 10개 대학의 논술고사 일자와 논술고사 치는 날짜의 시간까지 고려해서 예컨대 모집 인원, 전년도 경쟁률, 수능 최저 적용 여부, 6월 모평 예상 점수인데 여기 6월 모평 예상 점수까지 넣고 어디가 자료는 사실은 논술고사의 경우에는 어디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논술고사를 쳐서 뽑은 학생들의 교과 등급이 공개된 대학도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등급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간다 그러면은 날짜까지 고려해가지고 시간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날짜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낼 수가 있고요. 날짜도 같고 시간도 같다 그러면은 같은 대학을 논술고사는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종 수시 지원 대학인데요. 학종 수시 지원 대학인데 의대입니다. 고대하고 중앙대학, 경희대학, 한양대학, 인하대학, 아주대학까지 이렇게 제가 이화여대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시 입시 결과 어디가 있는 자료까지 가져왔고요. 학종이니까 면접고사를 치는 대학이 많습니다. 면접 일자까지 같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고대 학업 우수행에 내고, 중앙대 다빈치행 인재 진행에 내고, 한양대 일반 진행에 내고, 인하대학 인하 미래 인재 진행에 내고, 이렇게 해도 이제 낼 수가 있고, 또 다르게 낸다 그러면은 고려대학 계열 적합행에 내고, 이거는 최장력 기준이 없는 진행입니다. 중앙대학 탐구행 인재 진행에 내고, 경희대학 네오르네상스 내고, 한양대학 일반 진행에 내고, 가천대학의 가천의학학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름 방학 중에 상담도 다 하고 최종 6장 카드를 어느 대학까지 내고 결정을 대부분 다 했고요. 특히 학생부 종합 진행에 하는 학생들은 자기 소개서도 다 작성을 했을 텐데요. 최종적으로 9월 모평도 끝났으니까 9월 모평 점수까지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 지원 회수를 마지막으로 내가
맞겠나 점검도 한번 해보고 지금 말씀드린 그 수능 체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학별 입시 결과라든지 또 지금 제가 대학별로 이렇게 이제 수시 원서 낼 때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본 건데 이렇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9월 13일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9월 모평 끝나고 그 1부에서는 9월 모평을 하려는 방법, 수능 마무리, 그리고 이제 이어서 2부에서 그 수시 모집 최종 점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